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물들이 XRP 상장지수 펀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탈리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인텐사 쌍파우르가 XRP 상장지수 펀드를 2,6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대형 금융기관인 UBS 역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XRP를 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소식 단순한 뉴스라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UBS는 운용자산 규모만 해도 7조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100경 원 이상을 굴리는 초대형 금융사입니다. 이런 거대 자본이 XRP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특히 기존에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에만 집중했던 UBS가 이제 XRP까지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XRP가 제도권 금융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가 금융 거물 시타델 또한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 관련해서 약 17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소유하고 리플 상장 지수 펀드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거대 기관들의 XRP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 뒤에는 리플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온 견고한 기반이 있습니다. 리플 마켓과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수많은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왔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점은 RLUSD에 대한 파산 격리 기능뿐만 아니라 리플 페이먼트라고 불리는 송금 라이선스를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승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기술을 넘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면 UBS 같은 대형 은행이 섣불리 XRP 상장 지수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리플사가 이 모든 인프라를 조용히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준비는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XRP를 자신들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XRP 생태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은행과 손잡은 비덱스 수탁 회사가 있습니다. 비덱스는 단순히 암호화폐 수탁을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덱스의 든든한 뒷배는 우리은행입니다. 2024년 연말부터 우리은행이 비덱스에 막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비덱스 뒤에는 우리은행이라는 거대 금융기관이 숨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비덱스 대표들이 직접 만나 암호화폐 수탁 자산 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MOU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그 핵심 파트너로 비덱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국내 금융 시스템에 XRP 기반의 혁신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과거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국에 와서 국내 주요 은행들과의 협업을 기대하며 여러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회동했던 이력을 상기해보면 비덱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덱스는 이러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 KRW1의 발행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인프라 구축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비덱스가 이용하는 네트워크가 아발란체, 폴리곤, 플룸, 이더리움 등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와 손잡으면서 멀티체인 영역을 섭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덱스 뒤에 리플사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XRP 레저 역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비덱스가 발행하는 KRW1은 XRP 레저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췄다는 거죠. 이건 국내에서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XRP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카카오 쪽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핀시아가 통합해서 만든 카이아도 KB 국민카드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베트남 송금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국내의 활발한 움직임이 결국 XRP의 유틸리티를 더욱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논할 때
ISO 20022 표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ME 그룹과 나스닥이 암호화폐 지수 선물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 목록에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는 물론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는 ADA까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 출시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이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의 유틸리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표준은 국제금융거래의 메시징을 효율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앞으로 국제송금 및 결제 시스템은 ISO 20022 표준을 따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거죠. XRP는 이 표준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XRP의 가치와 활용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ISO 2022 표준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면서 스위프트 대비 60%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스위프트로 며칠씩 걸리던 국제송금이 리플넷을 활용했을 때는 보통 3초에서 5초, 심지어 4초 만에 송금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실시간 정산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국제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송금망에서 리플렛이 활용되는 메시징 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XRP의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특히 XRP 기반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XRP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술적, 제도적 진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규제 체계인데요.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인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언급한 클래리티 법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체계의 거의 9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규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된다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XRP를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패트릭 맥켄리의 발언입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중순 정도는 되어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긴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자체가 8월이 넘어가 버리면 정말 폐기되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특히 필리버스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큰 관건입니다. 게다가 의회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그 다음은 11월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7월까지는 이 시장 구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는 타임라인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 시기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25 정도로 내려와 있죠.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XRP의 근본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 기반에서 담보 기반으로의 금융 시스템 전환입니다. XRP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금융기관의 송금 여력, 즉 그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유틸리티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존의 부채 기반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담보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XRP가 이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XRP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과 직결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 특히 XRP를 중심으로 하는 솔루션에 눈을 돌리고 심지어 직접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덱스와 우리은행의 협력, KB국민카드와 카이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 일본 은행들의 리플렛 활용 사례들은 모두 XRP 생태계의 견고한 확장성을 증명합니다. CME 그룹의 상장 지수펀드 편입 소식과 ISO 2002 표준 준수 코인들의 부상은 XRP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룬 핵심만 다시 짚자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XRP 상장지수 펀드 편입 소식과 리플사의 견고한 제도권 진입 기반,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XRP 생태계 활용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SO 2002 표준과 클래리티, 법안의 중요성 또한 잊지 마세요. 이런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